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반 시청자들의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니면 싱글인데 이제 조금 더 안정한 그 집을 찾고 싶어서 매매를 할까 고민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 아니면 월세를 할 수도 있고 이 고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지금은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이거는 어떤 성향과 달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를 그렇게 깔고요. 상반기에는 전세 시장이 가장 유리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월세에 쏠려 있었고 전세로 회복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전세에 먼저 발을 담궜으면 2년에서 4년의 시간 동안은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양질의 전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5%까지밖에 못 올리니까 2년 뒤에. 그리고 전세 가격도 낮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낮았었고요. 제 기억으로 그때 전세 물량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쌓였던 것 같아요. 쌓여 있었죠. 그래서 전세 손님이 오면 굉장히 반겨주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전세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7월 3주차 전국이 1년 반 만에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닌 보합으로 갔다. 이거는 물량이 좀 소진됐다라는 거거든요. 아예 저렴한 건 이제 빠졌다 많이.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 가장 돈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할 시기잖아요. 월세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월 고정비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득이 아무래도 기성세대 4050보다는 낮잖아요. 근데 4050은 월세를 높여주고 2030은 월세를 낮춰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받죠. 똑같은 물건에서 똑같은 월세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월세와 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론적으로 매매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곳에 본인이 자금 사정이 맞고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세보다는 가격이 비쌀지언정 기회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왜냐? 온기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미리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온기가 왔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강남과 그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고점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낙폭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급매 위주로 진행되었던 아까 실거래가 한 20%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일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고점 21년 정도 22년 상반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리스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그 확률이 낮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강북권은 사도 괜찮지만 이 온기가 지방까지 다 스며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그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와 유가증권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크레딧 리스크 그리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 온기가 회복, 경기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방도 서울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의 핵심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부터 퍼졌거든요. 지방도 다 있어요. 그렇죠. 광역시도 있고 지방 대도시도 있고 그 중심지들이 다 있어요. 그쪽 먼저 퍼질 거예요. 그런 데는 제가 아까 KB 선도 50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약 5에서 6개월 정도 뒤에부터는 광역시도 플러스로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중심지와 비중심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아마 3개월 이내부터 광역시의 중심지는 플러스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비중심지는 마이너스여서 혼조세를 띄다가 다 플러스가 되면은 플러스고 되겠죠. 그런 이제 이 좀 리트머스 종이 같은 딱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먼저 들어가도 좀 좋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뭐 급하게 예전처럼 2000년도, 2020년도, 21년도처럼 급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게 확산세가 퍼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고 거래 정상화가 된다라면 실거래가 회복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PF와 크레딧 리스크 쪽에서의 그 잠복해 있는 수면 네. 아래에 있는 리스크들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와 줬을 때 가능하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뒤에서 진단해 보겠지만 네. 아직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좀 존재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